네, 안녕하세요. 오원근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디지털 필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디지털 필터라는 내용이 이 신호 처리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에 배울 내용인데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 그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우리가 실제로 이 신호 처리를 어딘가에 응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필터는 우리 생활 주변에 신호 처리 응용이 된 제품들에는 뭐 거의 다 들어있다, 뭐 거의 100% 들어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그 디지털 필터에 대한 그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필터라는 게 무엇이며, 또 디지털 필터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디지털 필터를 설계를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설계를 하는가, 그런 내용이 이 강의의 이제 주 내용이 되겠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그 디지털 필터를 설계하는 법,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자, 먼저 그 디지털 필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필터라는 게 뭔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필터는 디지털 필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필터도 있거든요. 이 아날로그로 만든 필터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필터 이전에는 아날로그 필터를 많이 썼는데, 디지털 필터가 또 여러 장점이 있거든요. 아날로그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디지털 필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라는 게 뭔가 일반적인 얘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필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있을까요? 정수기, 정수기 필터 간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몸에는 안 좋지만 담배 같은 거에도 필터가 붙어 있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필터라는 이런 정수기나 담배에 들어있는 필터의 공통점은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시켜 버리는, 불순물을 제거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용도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필터라는 거는 이 원하지 않는 성분을 걸러주는 장치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신호처리 분야, 또 전기전자 분야에서 필터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그 전기전자 분야, 또 IT 분야에서 이 필터라고 한다면은 입력 신호가 있을 때 거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럴 때 그런 원하지 않는 성분을 걸러내주는 어떤 시스템, 이 시스템이죠. 필터라는 건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넓은 의미로는 어떤 입력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변형시키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틀어서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파수 성분을 좀 변형시키기만 해도 그냥 필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좁은 의미로 입력 신호에서 원하지 않는 어떤 주파수 대역, 어떤 주파수 성분을 걸러내버리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필터라고 얘기하는 경우, 이런 의미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걸러내주기는 걸러내주는데, 우리 신호처리에서는 뭐 걸러내주냐면, 이 그림처럼 그 특정한 어떤 성분, 특히 그 특정한 주파수 성분을 주로 이제 걸러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주파수 성분이 섞여 있는 입력 신호에서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불필요한 성분이 제거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남게 되는, 자, 이것이 이제 필터의 역할이죠. 자, 이런 필터가 사용되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소리에 대한 다양한 효과를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TV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음성 변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어떤 필터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입니다. 목소리 막 이상하게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특정한 주파수만 추출을 해낸다거나, 또는 특정한 주파수로 인해서 생기는 잡음이 있을 때 그런 잡음을 제거한다거나, 또는 특정한 주파수를 강조하거나 제거한다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용도로 필터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포토샵 같은 거 배우셨다면, 포토샵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을 막 주죠. 뽀샤시 효과도 줄 수 있고, 음영 효과, 흑백 효과, 그런 것들 모두 이런 필터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필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한 것이죠. 포토샵이라는 건요.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음성 변조라든가, 아니면 조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조금 목소리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핸드폰 같은 걸로 통화를 할 때 주변 잡음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제거를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필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상세한 내용 알아보죠. 자, 필터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필터를 가지고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원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거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주파수, 그러니까 원치 않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원치 않는 주파수 대역을 제거를 하거나 또는 원하는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킨다거나, 예. 뭐 같은 얘기죠. 뭐 한쪽은 제거하고 한쪽은 통과하는 거. 이게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거하는 대상이 뭐냐면 주파수라는 겁니다. 특정 주파수 성분. 그래서 어느 부분의 주파수를 제거를 하느냐 또는 통과시키느냐에 따라서 크게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저역 통과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통과시키는 거죠. 이건 LPF, 로우 패스 필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X축이 주파수입니다. 이렇게 주파수가 쭉 있을 때 낮은 주파수, 그러니까 낮다는 뜻이죠. 낮은 영역의 주파수만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어디 뭐 FC라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주파수까지 거기는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통과를 안 시키는, 잘라버리는 거죠. 이런 필터를 보고 저역 통과 필터라고 합니다. 이때 그 통과하지 않느냐 기준이 되는 이 주파수를 보고 cut off frequency라고 얘기합니다. 한글로는 차단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컷오프에서 C자를 따서 FC라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FC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는 차단 주파수, 컷오프 프리퀀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고역 통과 필터가 있는데요. 고역 통과 필터는 하이 패스 필터라고 얘기를 하고 높은 주파수를 통과시키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FC 이상 더 높은 주파수만 통과시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역 통과 필터, 밴드 패스 필터가 있습니다. 밴드 패스 필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러한 대역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만 통과시킨다는 것이죠. 이게 밴드 패스 필터고요. 마지막으로 대역 저지 필터가 있습니다. 이건 밴드 리젝션 필터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삭제를 해버리고요. 나머지 부분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 대역 저지 필터는 이 밴드 리젝션 필터라는 말보다는 이 노치 필터라는 말로 더 자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치 필터, 대역 저지 필터 같은 뜻이고요. 특정한 주파수를 제거해 버릴 때 사용하는 그런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필터는 네 가지로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 그림은요,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신호를 필터링을 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그림이 원래 신호예요. 요 위쪽이 주파수 스펙트럼이고요. 주파수 스펙트럼이고, 요게 이제 시간 영역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XN이 되겠죠. 네. 요런 그 시간 영역 신호인데 그거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첫 번째는 이게 로우 패스 필터, 저역 통과 필터를 통과시킨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필터의 제류의 그림은 필터의 주파수 특성, 프리퀀시 리스폰스입니다. 그러니까 제류의 그림은 필터의 주파수 특성이에요. 보시면은 0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주파수까지는 이렇게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과시키는데 여기를 넘어서면 없어버리죠. 그래서 이 원래 신호의 스펙트럼이 요 위에 그림 보면은 다 전체 주파수 영역에 걸쳐서 있는데 여기까지만 지금 스펙트럼이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통과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쪽 주파수 대역이 잘렸다. 또는 반대로 요 주파수를 통과시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역 통과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 저역 통과 필터를 통과한 후에 시간 파형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낮은 주파수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원래 신호에서 좀 울퉁불퉁했던 이 빨리빨리 변하는 울퉁불퉁한 것들이 그 높은 주파수 성분들이거든요. 그런 높은 주파수 성분이 없어지고 낮은 주파수 성분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하이패스 필터. 높은 주파수를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게 주파수 특성입니다. 요 어떤 특정한 주파수 이상만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파형이 이렇게 높은 주파수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시간 영역에서 보면 통과시킨 후의 결과 파형인데요. 이 빨리빨리 변하는 높은 주파수 성분들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필터를 사용해서 처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대역만 통과시킨 건데, 이건 이제 밴드 패스 필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만 남아 있고요. 여기 주파수에 해당되는 성분만 밑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노치 필터, 밴드 리젝션 필터 또는 노치 필터가 되겠죠. 이런 노치 필터 보니까 가운데가 빠져 있죠. 이 부분을 지금 뺀 겁니다. 그래서 낮은 주파수 성분과 높은 주파수 성분만 원래 거에서 남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실제 그 네 가지 타입의 필터를 처리한 실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필터 만들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왼쪽 그림부터 먼저 보시죠. 이거 앞서 이제 제가 그렸던 그림인데, 이거 무슨 필터인가요? 어떤 타입이죠? 네, 저역 통과 필터죠. 로우 패스 필터. 네, 로우 패스 필터. 자, 이 로우 패스 필터가 지금 0에서부터 FC까지만 통과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경계선이 매우 확실합니다. 그렇죠? FC라는 값을 딱 가지고서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경계선이 확실한데요. 우리가 실제 필터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주파수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저렇게 그 칼처럼 탁 떨어지는 저런 걸 만들 수가 없고,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경계면 약간 불확실한 이렇게 경사를 진 이런 것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다는 게 또 물리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통과시키냐 아니면은 못 통과시키냐 이후에 이 중간에 좀 애매한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완전히 통과시키는 것 보고 통과 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스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과를 안 시키는 것 보고 스탑밴드, 저지 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경사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통과되고 어느 정도는 통과 안 되고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보고 천이 대역, 트랜지션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의 그 주파수 응답은 크게 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통과 대역, 천이 대역, 저지 대역. 요거 이제 필터 설계할 때 자주 나온 용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게, 필터의 이득이 1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 통과를 시키는 거죠. 통과시키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이러이러하게 가서 이제 0이 되는데, 이 경계선, 지금 여기 이상적인 경우에는 FC라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컷오프 프리퀀시죠.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통과되냐 안 되냐 했는데, 이렇게 이 경사가 지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를 통과라고 해야 되고 어디를 통과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지 애매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1일 때 이게 이제 개인이 쭉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은 원래를 1로 잡았을 때 0.707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을 거죠. 0.707 딱 되면 거기 주파수를 딱 잡아서 여기를 FC 차단 주파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것을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나타내면 이게 1을 0데시벨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3데시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 주파수를 또 다른 말로 3dB 주파수라는 말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3dB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왜 하필 3dB 또는 0.707 이런 숫자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렇게 전체의 파워를 우리가 이 시스템에 이게 다 통과시켰을 때를 100% 파워가 통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0.707 되는 이 포인트에서는 50%의 파워만 통과합니다. 들어오는 입력 신호가요. 입력 신호의 파워가 50% 파워가 통과하는, 그 파워가 반밖에 통과하지 못하는 곳이 이 전체 레벨로 반이 아니고 사실은 이 0.707 되는 떨어지는 이 포인트에서 파워가 50%로 신호의 파워가 50%밖에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반으로 딱 잡고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차단 주파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3dB 떨어지는 점 또는 0.707 떨어지는 점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이유는 파워가 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과대역, 천이대역, 저지대역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필터의 그 주파수 응답 중에 보면은요, 그 앞에 그림에서는 이렇게 매끈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떤 필터 보면은요, 이렇게 매끈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바로 이와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패스밴드에가 이렇게 물결 무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득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네, 이거 보고 리플이라고 얘기합니다. 리플. 자, 리플은 잔 물결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네, 파도보다는 작은, 예, 바람이 살살 불 때 생기는 잔물결. 이거 보고 리플이라고 얘기를 하고, 패스밴드에 생기는 리플이기 때문에 패스밴드 리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스탑밴드에 생기는 리플이기 때문에 스탑밴드 리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용어도 패스밴드 리플, 스탑밴드 리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필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디지털 필터하고 아날로그 필터하고 어떻게 다르냐? 네,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디지털 필터라는 것이 이제 위의 그림인데요. 디지털 필터는 어떤 아날로그 신호가 있을 때 그거를 AD 변환기를 통해서 이산 신호로 바꾸고, 그리고 디지털 필터 시스템을 통과시켜서 디지털 신호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걸 DA 변환기를 통해서 다시 출력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줍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요거 전체가 이제 디지털 필터의 어떤 구조가 되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AD/DA 변환기는 있다 치고 요 이제 강의에서 배울 부분은 요 필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가운데 부분만 이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반면에 아날로그 필터는 들어온 입력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어떤 변환 과정 없이 필터링을 해주고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아날로그 필터가 훨씬 더 간단하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디지털 필터는 이 아날로그 필터에 없는 몇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필터가 최근에는 좀 많이 쓰이고 있다. 뭐 그렇다고 아날로그 필터가 아예 안 쓰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아날로그 필터는 아날로그 필터만의 장점과 고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쓰이긴 쓰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옛날처럼은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직도 아날로그 필터가 적합한 곳에는 아날로그 필터를 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혹시나 이거 아날로그 필터는 이제 전혀 쓸모없고 디지털로 다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네, 그거는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지털 필터의 장점을 9가지를 써놨는데요. 장점. 첫 번째, 디지털 필터는요, 이 아날로그 필터가 구현하기 힘든, 그러니까 만들기 힘들다는 뜻이죠. 만들기 힘든 어떤 특성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필터로 만들려면 되게 힘든데 어떤 특성을 디지털 필터는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선형 위상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특성이 사실 그 음성 쪽이라든가 또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날로그 필터로 만들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디지털 필터로는 이런 특성을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낮은 주파수나 또는 높은 주파수를 처리하는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아날로그 필터는 이런 경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도가 변화한다든가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특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필터는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온도가 변화되면 그 소자의 특성이 변해요. 그래서 약간씩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만의 장점인데 필터의 특성을 자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필터가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고 이제 적응 필터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니고 대학원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아날로그 필터는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끝인데, 디지털 필터는 자기 혼자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변경 없이 내장된 소프트웨어 조정으로 여러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네, 저 소프트웨어만 우리가 펌웨어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죠. 그러면 특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뭐 필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MP3 같은 거 또는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요.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프로그램 바꿔주면 그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기능이 강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만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디지털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는 그대로 놔두고 소프트웨어만 바꿔서 그런 여러 특성을 구현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 필터 자체가 디지털 필터 자체가 어떤 일종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디지털 이진수로 구현이 돼 있어서 저장하는 게 쉽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필터에 비해서 정밀도나 성능을 더 높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이 요즘에 많이 발달해서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장점이고요. 또 필터의 어떤 특성을 쉽게 다른 필터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카피해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쓰기 편하고 그 다음에 성능도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요즘에 이제 디지털 필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디지털 필터에는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작 속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AD 컨버터, DA 컨버터, 또 DSP 칩, 이런 것들이 동작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도 옛날 컴퓨터보다 지금 컴퓨터가 훨씬 빠르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안에 있는 CPU의 동작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DSP를 응용한 디지털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CPU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CPU의 처리 속도에 따라서 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신호의 어떤 한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아주 빠른 신호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하려면은 AD 컨버터나 DA 컨버터, DSP 칩 이런 것들의 속도도 빨라야 돼요. 만약에 그런 속도가 느리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빠른 신호 처리하려면 잘못하면 매우 고가의 부품, 아주 빠르게 동작하는 그런 부품들이 필요한데 그런 건 되게 비싸거든요. 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자의 한계로 인해서 이 동작 속도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유한 비트 효과, 그러니까 finite word length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word length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길이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안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 예를 들어 어떤 숫자 같은 거 8비트라든가 16비트라든가 이런 거를 한 단위로 해서 저장을 하거든요. 이런 거에 이제 숫자가 저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딱 한정된 양이죠. 32비트 고정되어 있는데 이 DSP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보면은 딱 떨어지는 숫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무한소수입니다. 무한소수.
그러니까 실제로 무한대까지 계속 되는 그런 숫자들인데 그거를 32비트에다가 집어넣어서 데이터 처리를 하다 보면은 오차가 생기게 돼요.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오차는 생깁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 조금 있는 이 오차 때문에 이 필터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거나 원래 원하던 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유한 비트 효과, 또 finite word length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디지털 필터의 데이터는 한정된 비트, 그러니까 16비트나 32비트에 저장되기 때문에 실제 값과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차는 필터의 정밀도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불안정한 동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터를 설계할 때 보면은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돼요. 그건 뒤에 가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아날로그 필터는 과거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설계하면 된다라는 데이터들이 쫙 다 있어요. 근데 이 디지털 필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워낙 좀 복잡해요.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 없이 손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적절한 툴이 없다면 개발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런 설계 도구들, 설계 프로그램들이 요즘에는 뭐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필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디지털 필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FIR 필터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IIR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FIR 필터는 Finite Impulse Respons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Finite는 유한하다는 거죠. 유한한 임펄스 응답이라는 거죠. 이 FIR 필터는요, 그 FIR 필터에다가 왜 이런 말이 붙었냐면, 임펄스를 하나 딱 주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FIR인데요. 임펄스를 주면, 그 임펄스가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응답이 나오겠죠. 나오고 어디선가 딱 끝나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합니다, 유한. 예. 근데 밑에 있는 IIR 필터 같은 경우는 여기다 임펄스를 하나 딱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막 나오는데, 물론 뭐 크기는 줄어들겠지만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무한하게 계속 나와요. 물론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끝까지 나와요, 무한하게. 그래서 이거 보고 Infinite Impulse Response, 무한한 임펄스 응답 필터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네. 이 두 개 차이는 원인은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거고요. 우선 FIR 필터부터 살펴보면 이 FIR 필터는 임펄스 응답이 유한하고요.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 피드백이라는 거는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오는, 지금 여기서 출력이 다시 이렇게 입력으로 돌아오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IIR 필터는 반면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입력이고 출력인데 이 출력이 요 안으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 나간 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임펄스 응답이 무한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피드백이라는 겁니다. 피드백. 네. 네. 자, 어쨌든 FIR은 피드백이 없고요. 그거의 식은 Y에는 이렇게 X의 항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X의 항만으로 구성. 그렇죠? 이게 FIR 필터입니다. IIR 필터는 임펄스 응답이 무한하고 피드백이 있으며 X의 항과 Y항, Y의 과거값. 그러니까 요거는 yn-1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yn이니까 한 타임 전의 과거값이죠. 두 타임 전의 과거값, n번째 전의 과거값. 이렇게 이거는 X하고 Y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IIR 필터입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봐두시고요. 자, 이건 이제 그림을, 요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할 얘기인데요. 그냥 그림 눈에만 한번 봐두십시오. 이게 실제 FIR 필터와 IIR 필터의 구조입니다. 요게 FIR 필터의 구조인데, 보시면 이쪽이 입력이다라고 하면은 입력에서 화살표 방향을 잘 보면 입력에서 출력 쪽으로 그냥 일방향이에요.
입력에서 출력으로만 쭉 가는 그 피드백이 없어요. 근데 IIR 필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거꾸로 반대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일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일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피드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이 더 들어있다는 것이 IIR 필터 이제 구조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실 거고요.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고 선택 가이드라인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어떤 경우에 FIR 필터를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IIR 필터를 써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이 있는 부분을 내가 필요할 때는 그걸 쓰면 되겠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항목별로 돼 있고 여기 FIR, IIR입니다. 선형 위상 특성이라는 거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건 뭔지는 뒤에 말씀드리고 우선은 이런 특성이 있는데 FIR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을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IIR은 어려워요. 뭐 거의 불가능하진 않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형 위상 특성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FIR 필터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 응용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택 가이드라인인데요. 자, 그 다음에 안정성 부분입니다. 안정성인데 FIR은 항상 안정합니다. 근데 IIR은 좀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설계할 때 좀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필터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안정하다는 면에서 FIR이 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한어장, 라운드 오프 노이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이나이트 워드 랭스, 그러니까 한정된 뭐 16비트라든가 32비트 안에 저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효과들인데 이것도 시스템에 좋지 않아요. 이런 영향이 크면요. 원래 내가 설계했던 것과 다르게 동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영향이 FIR은 적습니다. 근데 IIR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FIR이 제일 좋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또 그러면은 IIR이라는 게 원래 없었겠죠. 자, IIR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필터의 관련성. 이게 FIR은 거의 없는데 IIR은 아날로그 필터를 쉽게 변환 가능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게 장점이 될 수가 있냐 하면은 이 아날로그 필터라는 거는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구축된 시스템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필터가 기존에 설계된 거를 쉽게 똑같은 특성을 갖는 디지털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설계 시간이라든가 뭐 그런 게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거는 또 IIR만의 또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것보다 더 IIR의 장점 바로 이겁니다.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소자,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죠. 그걸 보면은 FIR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똑같은 필터 성능을 내기 위해서. 근데 IIR은 조금만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성능을 낼 때 IIR은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가 더 단순하고 돈도 더 적게 들고, 그렇죠? 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했다 그러면 계산 시간이 조금밖에 안 걸려요. 계산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능적인 면에서 똑같은 부품, 똑같은 소자 또는 똑같은 그 프로그램 시간이 들어갔을 때는 IIR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다는 것이죠. 네. 그 대신에 선형 이상 특성 잘 안 되고 조금 불안정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설계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라운드 오프나 유한어정 라운드 오프 노이즈의 영향이 좀 있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극명하게 이게 대비가 됩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필터를 써야 하는가는 세부적인 응용 분야에 따라서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응용 분야에 따라서 내가 실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자, 여기다 FIR을 쓸까, IIR을 쓸까 고민을 한다면,
만약에 선형 위상이 꼭 필요하다. 그럼 FIR로 무조건 가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IIR 쪽이 또 더 적은 소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IR 쪽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 자,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많이 설계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필터에 대한 디지털 필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얘기였고요. 네.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설계 과정에 대해서 다음 강의부터 설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